뉴저지주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정부 전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단행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퇴거 위기에 놓인 60세 이상 뉴욕 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분석입니다. 뉴저지주 정규 대학생 중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입학 정원 대비 절반에 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의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긴 카운티의 경우 오는 16일부터 안내서 발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실은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안내서가 오늘부터 지역별로 수혜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앵커 프로그램은 주내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수혜 대상입니다. 주지사실은 이번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주택 소유주 116만 명 이상, 세입자 9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가 2019년 10월 1일 기준 주 거주지가 뉴저지고 주정부에 소득세 신고 등을 했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연간 1,500달러,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연간 1,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연간 450달러가 지급됩니다. 수혜 대상이라고 해도 자동으로 재산세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신청 접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앵커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격 신청자로 확인되면 환급금은 내년 5월까지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 뉴욕시 정부 전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수년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과 교육국을 포함한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식 시장 하락으로 인한 연기금 투자 손실 보전, 텍사스주에서 온 망명 시청자들을 위한 쉘터 등 비용 발생, 의료비, 에너지 비용 등 인플레이션 발생,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 2022년에서 23회계연도 3% 예산 삭감에 이어 2023에서 24회계연도에는 4.75% 재정 감축을 계획하는 등 앞으로 수년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시정부의 어떤 기관도 지출 삭감에서 예외가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몇몇 기관의 예산 삭감이 뉴욕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후 두드러진 범죄 발생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3% 예산 삭감 시 뉴욕시경 예산 중 최소 520만 달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립교 등록 학생 감소에 따라 공립교 지원 예산 2억 1,500만 달러가 이미 삭감된 데다가 추가로 3%가 더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캐시 호쿨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학급 규모 축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연간 5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60세 이상 뉴욕 시민들이 렌트를 못 내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5개 보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앞으로 20년간 약 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탈 허드슨 뉴욕시 의원 등 7명은 퇴거 위험에 직면했거나 렌트 계약 종료에 직면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퇴거 위기에 처한 고령층은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어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60세 이상은 무조건 법률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연체한 렌트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한 번 퇴거 위험에 처했던 고령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령층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팸플릿 제작, 배포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허드슨 시 의원실은 뉴욕시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은 은퇴 계좌도 없고 약 40%는 1만 달러도 안 되는 저축액을 갖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5개 보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앞으로 20년간 약 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도 뉴욕시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영리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자금 수준 등을 봤을 때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소득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해 근로자들의 소득은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의원들과 임금 인상 옹호 단체들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와 부족한 노동 인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입니다. 이 세 지역을 제외한 뉴욕주 나머지 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로 올해 초 발의됐던 최저임금 물가 연동 법안은 주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계류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제시카 라모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생활 필수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기본선인데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노동층들은 최근 불어닥친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5년까지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 등 물가 상승을 임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기반 연간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 법안을 강력히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당 $17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는 시간당 $20.45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돼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소유주들은 임금 인상안이 인건비 부담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는 소득 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뉴욕 일원의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 대비 3배에 달해 근로자들이 느끼는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의 중간값이 낮아지고 매물 적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리얼터의 지난주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 21개 카운티에서 매매가 완료된 매물의 중간값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뉴저지주 전역에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머무르는 기간도 평균 4% 정도 증가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평균 주택 판매 가격이 $51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6월 대비 $1만 달러 정도 낮아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부동산 호재가 많이 사라지면서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주택 소유자들이 매물을 철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모기지 이율 역시 올해 초 대비 여전히 2배 가까이 높은 5%대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구매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하방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형 투자자들의 투자 매물로서의 인기도 높아지면서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임대 매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새 학기 이전에 이사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으로 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를 거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부동산 시장 하락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정규 대학생 가운데 학사 학교를 다닌 정시 졸업률이 입학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립대의 경우 51%, 사립대의 경우 58%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0%에 그쳤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고등교육관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풀타임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안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50% 중반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시 졸업률은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는데 주정부 등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의 경우 정시 졸업률은 51.1%, 사립대학은 58%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공립대학인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에서 2015년 입학생 1,192명을 조사한 결과 4년 안에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35.2%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5년 안에 졸업한 학생 비율은 66%, 6년 안에 졸업한 학생 비율은 75%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생들이 6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은 평균 60.1%입니다. 몽클레어 주립대의 경우 4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46%로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6년 안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시 졸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 것과 함께 과거와 달리 사회, 경제,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몽클레어 주립대 조나선 코펠 총장도 이처럼 정시 졸업률이 낮은 것에 대해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결코 학생들이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직업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 중간에 군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 가정을 돌보면서 공부하는 학생 등이 늘고 있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페리 요금이 기존 $2.75에서 $4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1회 탑승 요금이 올라가는 대신 페리를 자주 탑승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10회 탑승권이 $27.50에 판매됩니다. 또 장애인과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적용되던 $1.35 요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프로그램인 페어페어스 수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할인된 가격의 티켓은 NYC 페리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 혜택 대상 인증 후 앱이나 페리 탑승권 창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페리에 자전거 반입 시 부과하던 $1 요금은 폐지됐습니다. 뉴욕시 에릭 아담스 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할 경우 보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직업 준비 및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청소년이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회사에서 앞으로 3년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일부는 대학 진학 시 학점으로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양성해 학생들의 첫 사회생활에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CPI 상승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 0.1%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지난달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을 접종한 아동 비율이 예년보다 낮아 올해 플루 시즌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2022 플루 시즌 독감 백신 접종률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까지 영유아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돌파 감염과 독감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병명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